여러분, 계란이 몸에 좋다, 나쁘다? 둘 중에 하나 골라보실 수 있나요? 계란만큼 좋다는 말과 나쁘다는 말이 동시에 존재하는 음식도 드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계란에 대한 영상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근 2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계란을 완전 식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환자분들에게도 계란을 꼭 챙겨 드시길 권유했습니다. 가격도 싸고 단백질도 충분하고 어르신들에게 필수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겪은 일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계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의료계의 가장 최신 논문들을 토대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순간 단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잘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된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니어 분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러나 누구도 미리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계란 몇 개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78살 박 어르신. 스스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 한가운데를 누가 주먹으로 세게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호흡은 가빠지고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죠. 저는 빠르게 혈액 검사를 하고 심전도와 혈관 초음파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박 어르신의 주요 동맥 두 곳에서 혈전이 발견된 겁니다. 혈전이란 말 그대로 피가 굳어 끈적한 덩어리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 혈전이 언제 어디로 움직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뇌혈관으로 가면 뇌졸중, 심장 쪽으로 향하면 심근경색, 다리로 가면 괴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인스턴트 음식도 거의 드시지 않고 술과 담배도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70 넘은 나이에도 동네 공원을 2바퀴 돌 만큼 몸을 챙기던 분이었죠. 건강에 무리가 될 만한 특별한 병력도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식단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혈전이 생겼을까요?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의 가족들을 통해 어르신의 하루 일과를 받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단에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 음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계란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계란이 노년기 근육 생성에 좋은 단백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매 끼니마다 계란을 2개씩 챙겨 드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에는 공복으로 계란 후라이 2개, 점심에는 달걀 장조림이나 계란으로 만든 다양한 반찬들, 저녁에는 간단하게 삶은 달걀 2알, 주말에는 종종 계란이 들어간 토스트를 드시곤 했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잖아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고 먹으면 속도 든든하고 하루가 편안해지더라고요.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계란은 분명 영양이 풍부한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 좋다는 계란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태의 혈관을 가진 분에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받아들이는 몸의 환경이 문제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계란을 매일 1개 이상 드시나요? 가족 중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으로 약을 챙겨 드시는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어온 계란이 어떻게 혈관 속에서 엉뚱한 일을 벌일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연구 기반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박 어르신이 어떻게 회복했는지까지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위한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과 혈관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계란과 함께 먹는 특정 조합이 혈관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오늘 영상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바꿔도 혈관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조합은 계란과 기름진 조리법의 만남입니다. 계란 후라이, 계란 토스트, 기름에 지진 부침 종류 말입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본래 콜레스테롤이 풍부합니다.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 기름이 더해지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름 속에서 조리될 때 노른자 표면이 산화되고 그 산화 과정에서 산화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혈관 내벽을 상하게 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혈관 내벽이 상하면 혈전이 달라붙기 쉬운 환경이 되죠. 즉, 계란 기름 조합은 혈관을 거칠게 만들고 혈전이 붙는 바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조합은 계란과 흰빵 설탕이 함께하는 패턴입니다. 계란 샌드위치는 속이 든든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밥 대신 간식으로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흰빵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그런데 혈당이 출렁인 바로 그 순간 노른자 속 콜레스테롤이 혈액을 돌고 있으면 손상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더 들러붙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즉, 계란과 흰빵은 혈관 건강에 서로 좋지 않은 짝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위험 조합은 계란과 짠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김치와 계란 프라이 조합 혹은 짭짤한 국물과 함께 계란을 먹는 경우입니다. 염분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립니다. 혈압이 오르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강해지고 그 상태에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관 속에 쌓이는 양이 더 많아집니다. 이 조합이 반복되면 혈관은 안에서부터 천천히 딱딱해지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이 세 가지 조합, 여러분도 평소에 자주 드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아침 식사로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들어가는 식단을 드신 건 아닌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조합이 잘못되면 독이 된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많다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정확히 어떻게 혈관을 자극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혈전까지 이어지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단순히 계란은 좋다, 나쁘다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환경, 즉 혈관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반응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계란 속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들고 세포벽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한마디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죠. 문제는 과량일 때가 아니라 혈관 내부 환경이 나빠졌을 때입니다. 혈관벽이 이미 염증으로 거칠어져 있거나 고혈압으로 인해 벽이 약해져 있는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직접 닿는 순간 마치 벽돌이 젖은 벽에 붙듯이 더 잘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달라붙은 콜레스테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되고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면역 반응을 일으켜 혈관벽에 상처를 냅니다. 이 상처가 바로 혈전의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더욱 주목하는 것은 노른자 속의 포스파티딜콜린이 장내 미생물과 반응해 만들어내는 TMAO라는 물질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쉽게 말해 이 TMAO는 우리 혈관벽을 단단하고 뻣뻣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잘 늘어났다가 원상태로 돌아오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져 탄성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TMAO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의 탄성이 더 빠르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즉, 혈관이 돌처럼 굳어가는 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좁아지고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좁아진 그 위에 염증 세포가 달라붙으면서 결국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몸속에서 벌어지는 이 반응은 겉으로는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가장 위험한 시기를 스스로 감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죠.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계란을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란 자체를 끊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혈관 상태에서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젊을 때 계란을 하루에 3개, 4개를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혈압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태이니까요. 오히려 양질의 단백질과 루테인, 비오틴을 공급해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분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고혈압을 오랫동안 가져온 분들. 둘째, 혈관이 이미 굳어 있다고 진단받은 분들. 셋째, 당뇨나 고지혈증을 동시에 가진 분들. 넷째, 아침 첫 끼를 기름진 조리법으로 해결하는 분들. 이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계란 노른자가 혈관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몸속에서 여러 화학 반응과 에너지 흐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계란은 좋은 재료지만 혈관이 이미 지쳐 있다면 계란이 일으키는 반응이 건강을 살리는 쪽이 아니라 혈전 생성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오늘 이야기의 절반을 이해하신 겁니다. 왜 박 어르신에게 혈전이 생겼는지, 왜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갈 수 있었는지, 그 퍼즐의 첫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의료계에서는 계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평생 들어온 계란 상식들, 과연 얼마나 사실일까요? 계란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하루 1개만 먹어야 한다. 당뇨가 있으면 계란 노른자는 피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이 오래된 믿음들을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계란만큼 좋다는 말과 나쁘다는 말이 동시에 존재하는 음식도 드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 계란을 둘러싼 오해는 더 깊습니다. 아침마다 삶은 계란을 챙겨 드시면서도 이거 먹어도 되는 걸까? 노른자는 버려야 한다던데. 이런 걱정을 늘 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평생 들어왔던 계란 속설들을 하나하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계란을 먹어도 안전하게 혈관을 지키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을 첫 번째 속설은 이겁니다.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서 노년층은 피해야 한다. 이 말은 수십 년 동안 너무나 자연스럽게 퍼져왔죠.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만 보고 그 수치가 너무 높다고 판단해버린 과거 연구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의학계는 칼을 다시 들었습니다.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음식 속 콜레스테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콜레스테롤이 들어가는 몸속 환경, 즉 여러분의 혈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혈관이 깨끗하고 탄성이 좋은 분이라면 계란을 하루 1개 또는 2개 정도 먹어도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이 혈액으로 들어오더라도 혈관벽이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혈압이 있거나 혈당이 높거나 이미 혈관 내벽이 얇게 갈라져 있는 분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같은 양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와도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감기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즉, 문제는 음식의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몸이 그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그래서 같은 계란을 먹어도 어떤 분은 괜찮고 어떤 분은 혈관이 더 빨리 손상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속설은 노른자는 버리고 흰자만 먹어야 한다. 이 역시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린 말입니다.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성분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루테인, 비오틴, 콜린 같은 성분들은 뇌 기능과 면역,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콜린은 간과 혈관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인데 노른자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면 이 좋은 성분을 함께 잃게 되는 겁니다. 노른자 전체를 악역으로 만들어 버린 건 계란을 기름에 지져 먹던 과거 식습관과 불완전한 연구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노른자 그 자체가 아니라 노른자가 들어가는 조리 방식입니다. 기름이 많은 프라이팬에서 지진 노른자와 찜기에서 부드럽게 익힌 노른자는 혈관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기름이 산화되며 만들어지는 산화지질이 노른자 콜레스테롤과 함께 결합하면 혈관벽을 자극하는 물질로 변하는 것이죠. 세 번째 속설은 당뇨가 있으면 계란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 역시 과장된 해석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위험한 것은 계란 자체가 아니라 계란을 기름에 지져 먹는 방식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계란은 혈관 내 염증 반응을 가속하고 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란, 찐 계란은 당 조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을 2개씩 드시고도 오히려 당화 혈색소가 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노년기에는 음식 자체보다 조리 방식이 혈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기름에 지져 먹는 사람과 물을 이용해 찌거나 삶아 먹는 사람의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속설은 계란은 일주일에 몇 개 이상 먹으면 혈관이 막힌다. 이것 역시 단순화된 시각입니다. 혈관이 건강한 젊은 사람과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을 가진 노년층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은 혈관벽이 예전처럼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탄성이 급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연달아 섭취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개수보다 여러분의 현재 혈관 나이입니다. 마지막 속설은 계란은 완전히 좋은 음식 또는 완전히 나쁜 음식이라는 극단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음식에 그런 흑백 논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란은 경우에 따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경우에 따라 혈관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설들을 짚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계란에 대해 얼마나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판단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란을 먹어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하우가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실제적인 원칙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은 질문하실 겁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좋습니다.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5가지 골든룰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은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혈관이 약해진 상태일수록 조리 방식과 섭취 패턴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공통적으로 효과가 좋았던 원칙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원칙은 복잡한 건강 이론이 아니라 식탁 위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기름보다 물 조리법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앓는 분들은 기름 조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기름 대신 물 조리로 바꾼 뒤 혈압이 훨씬 안정되었다고 말하십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계란은 공복 섭취보다 식사 중 섭취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계란의 지방이 바로 흡수되면 혈중 지질 농도가 갑자기 상승하며 혈관벽이 순간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아침에 계란만으로 한 끼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이런 위험을 더 크게 겪습니다. 반면 밥이나 채소와 함께 먹으면 지방 흡수는 훨씬 완만해지고 혈관 자극도 줄어듭니다. 몸속은 급격한 변화를 불편해합니다. 혈관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계란과 짠 반찬을 함께 먹지 않는 것입니다. 김치, 젓갈, 짭짤한 찌개와 함께 계란을 먹으면 염분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 좁아진 틈으로 지방이 통과하며 더 큰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과정은 혈관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굳어가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은 분일수록 콜레스테롤 섭취에 민감해지므로 두 요소를 동시에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네 번째 골든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기저질환이 있을 때는 계란 섭취량을 더욱 엄격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처럼 혈관벽을 약하게 만드는 질환을 가진 분들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관이 받는 충격이 더 큽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혈관이 약한 상태일수록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더 쉽게 들러붙고 염증 반응도 오래 지속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적당한 양을 나눠 먹고 하루에 1개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틀 연속으로 많이 먹는 습관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에게도 충분한 쉬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골든룰은 노른자를 탄 상태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프라이팬 바닥에서 바삭하게 굳은 계란을 긁어 드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형태의 계란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른자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형태로 드실 때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 응급실로 뛰어들던 순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새벽의 응급실은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았습니다. 78살 박 어르신은 혈관이 막히면서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정말 몇 시간만 늦었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 두 곳에서 혈전이 발견되었고 혈관벽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염증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돌아본 결과 박 어르신은 10여 년 넘게 공복에 계란 2개를 프라이 형태로 드시고 있었습니다. 짭짤한 국물과 함께 먹는 날도 많았고 고혈압 약을 먹으면서도 계란은 완전 식품이니 괜찮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 작은 습관이 오랜 시간 쌓이며 이미 약해진 혈관 내부를 더 악화되게 만들어 혈전까지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응급치료를 받은 뒤 제가 알려드린 골든룰대로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프라이였던 조리법을 3끼로 바꿨습니다. 둘째, 공복 섭취를 그만두고 밥과 채소와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짭짤한 반찬을 줄였고 넷째, 이틀에 하루는 계란을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개월 뒤 검사에서는 혈관 염증 수치가 절반 가까이 낮아졌고 초음파에서는 혈전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때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한 끼가 혈관을 만든다는 말을 이제야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이론도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정확한 진실을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실천하시고 댓글에 실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영상을 본 후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내 혈관 나이가 몇 살인지 먼저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꼭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